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공무원 1위 삶의 신입니다.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철밥통 깨기가 시작됐나? 네, 연금개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비리들이 적발이 돼서 각종 제도를 좀 손을 봐야 된다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습니다. 자, 시간의 수당 1조 4천억이다. 음주운전 얘기 나오고요. 쌀 직불금 같은 것도 나옵니다. 부정입주도 나오고요. 초과 근무 수당 저거랑 같은 거죠. 출장비 꼼수 여전히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공무원 군인연금 부채가 940조다. 정부 개혁안 검토. 물론 이게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앞에서 봤던 그런 기사들이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이런데 줘야 되냐? 여기에 이제 사실은 하나가 더 있죠. 2020년 공무원을 증원한다고 했더니 사상 최대로 증원 뭐 이런 식으로 기사들이 많이 났습니다. 나니까 바로 반발이 나오는 게 그러면 이 부채는 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다 연관이 되고 있어요. 뭔가가 앞쪽에서는 이렇게 앞쪽으로 공무원에 관련된 얘기들, 비리들을 얘기하고 뒤쪽에서는 공무원 연금으로 가는 게 아니냐. 결국 칼날이 이렇게 됩니다. 뭐 시사 프로그램은 아닌데 제가 어,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어쨌든 요즘 굉장히 분위기가 이래요. 특히 이제 일자리 창출이나 그다음에 부족한 공무원을 채우기 위해서 증원을 한다. 생활 밀접형 직렬부터 하겠다라고 했던 공약이 차츰차츰 이제 되고 있고 인구 절벽에 따라서 군인들 할 일을 이제 군무원한테 넘겨줬죠. 넘겨주고 군인은 군인 업무로만 가고 그다음에 우리 군인 인력이 모자라니까 의경을 폐지하게 됐죠. 그래서 의경 인력을 경찰이 대신하기 때문에 경찰 인력을 또 많이 뽑았죠. 그다음에 부족한 소방관들 더 충원을 해야 되고요. 이제 국가직화도 눈앞에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이제 반발 심리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죠. 국가에서는 개혁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2016년에 개혁이 돼서 15년에 개혁돼서 2016년부터 쭉 진행이 됐거든요. 국민연금이 몇 년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무려 몇백 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천조가 금방 넘어갈 거라 그래요. 그래서 공무원 군인연금 근데 왜 늘어나요? 결국은 퇴직하는 수가 많아지니까 낸 돈보다 퇴직한 사람한테 줄 돈이 많아지는 거죠. 점점 충당금이 많아지고 국가가 그걸 보조해 줘야 되거든요. 물론 이 천조 몇 조 이런 거는 먼 미래까지를 다 생각하는 거고요. 당장 한 해만 하면 몇 조 정도를 투입하고 있다. 세금으로. 그러면 이제 공무원 아니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죠. 우리 세금이 왜 공무원들한테 가야 되지?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 입장에서 네, 저는 역시 이제 공무원들 입장에서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적은 봉급으로 일을 하고 사회 서비스 봉사 활동 아니고 봉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연금 요 정도 받는 게 왜 나쁜 거냐? 그리고 애초부터 요즘 이제 세대들 애초부터 연금이 좋아서 공무원이 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냐? 실제 이제 커뮤니티에 성토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공무원을 하냐? 네. 자, 이렇게 되니까 국가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래도 너무 적자가 심하다. 이거는 뭐 공무원 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 군인 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에도 닥친 일입니다. 왜?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수급자들은 늘어나고 있죠. 연금 수급자들은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2050년만 돼도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고 해요. 그때 되면 이제 국민연금도 고갈이 됩니다. 기금이 고갈된다는 거는 간단한 의미는 뭐냐면 원래 연금이 이렇게 적립금을 이제 채워놓는 것도 있지만 원래 받아서 바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적립금이 다 없어졌고 실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 돈을 걷어서 받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을 걷어서 그만큼을 주는 거예요. 1대1로 주는 건데 우리는 그게 너무 급속도로 진행될 것 같으니까 미리 이제 적립금을 받아 놓은 거죠. 그걸 가지고 국민연금은 수익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플러스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가끔 뭐 적자가 났다든지 뭐 실패했다든지 이런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연금도 마찬가지로 그 기금액을 가지고 100% 줘야 되는 시기가 된 거죠, 이제.
계속 고갈되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과연 몇 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도 굉장히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많이 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급여가 작으니까. 급여가 작죠. 9급 1호봉에 들어가서 받는 금액이 연봉으로 따지면 한 2,200에서 2,300 정도 돼요. 예, 그것도 이제 수당 같은 게 붙어서 그런 거지, 실제 급여로만 한다 그러면, 실제 급여, 물론 이제 실제 급여만 받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실제 급여로만 하면 사실 최저임금보다 모자라서, 네,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엔 그것도 반영을 한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수당이 공무원들은 많기 때문에 그 수당으로 이미 최저임금은 넘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려운 공부해서 공무원 됐는데 최저임금만 받는다? 그것도 정말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이런 혜택들, 일종의 혜택들을 주려고 하는 건데 그걸 받으려고 또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서 봤던 그런 기사들은 그런 분위기를 띄우는데 사용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 공무원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과거에는 이제 언론이나 SNS나 이런 쪽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큰 비리를 저지르지 않으면 이런 뉴스화 되지가 않았죠. 그 다음에 관심도 없었고요, 서로. 근데 지금은 이제 공무원이라는 타이틀이 붙으면 무조건 이슈가 됩니다. 최근 경찰이 뭐 무슨 동이었죠? 어떤 성추행 사건. 예, 경찰이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냥 일반인 같아도 이제는 나올 정도인데 경찰이니까 더 크게 부각이 된 거죠. 네, 물론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범죄들이 공무원이라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더 부각이 되고 있고, 이 부각이 된다는 이유는 뭐예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뭐를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는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이거 보세요. 벌써 인사혁신처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적극 행정하면 승진이 쉬워지고 소극 행정하면 어려워진다. 이게 뭐냐면, 그동안 이렇게 우리 범죄를 떠나서 업무를 따져보자면, 업무에 우리가 항상 불만이 뭐예요? 이제 거꾸로 공무원이 아닌 분들이 공무원을 볼 때, 왜 저렇게 뭐 일 처리가 느리고 불친절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그냥 말 그대로 철밥통이니까, 네, 철밥통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닌데 흔히 쓰는 표현이라 저도 씁니다. 저는 좋아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흔히 쓰는 말도 아니고 어쨌든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써야 되니까. 철밥통. 절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비하하는 거 아닌 거 미리 밝혀둡니다. 자,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이제 뭐 별의별 걸 다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뭐 음주운전 같은 거 하면 이제 뭐 승진도 안 되고, 아예 이제 사회 이슈를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회 이슈 만들고 징계를 받는다거나 이러면 더 안 좋고요, 앞으로. 왜? 많아지니까. 인원수가 많아집니다. 피라미드가 밑쪽이 굉장히 비대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승진하는 인력들은 뻔한 거거든요. 인원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 적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저런 이유로 어쨌든 간에 징계를 줄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징계가 옛날에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하게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는 민원인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세게 나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어, 동사무소 직원인데 전입신고를 하러 오셨대요. 근데 이제 사람이 많죠. 사람이 많으니까 기다리잖아요. 가서 전입신고할 때도 많이 기다립니다. 요즘 가면. 자, 그리고 처리 시간이 좀 길어요. 전입신고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인력을 더 많이 주진 않죠. 왜냐하면 매일같이 전입이 온다고 해도 한정된 인원이고 몰릴 때 몰리잖아요. 보통. 월요일 날 같은 때 많이 몰리죠.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사하고 와서. 그래서 한참 기다렸다가 전입을 하려고 했는데 요건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맞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민원을 넣는 거죠. 내가 30분이나 기다렸는데 뭐 된다 안 된다 얘기 많다더니 안 되더라. 라고 민원 넣어서 그걸 또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가 진짜 그랬느냐 안 그랬느냐 이런 거. 자, 이런 거 하나만 해도 이제는 약간 문제가 돼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불친절하거나 이런 게 아닌데 역으로 민원인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 자, 이런 것도 이제는 감안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은행이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친절하죠. 친절하다는 의미가 뭐예요? 인사 열심히 하고 뭐 그랬습니까? 그냥 말 들어주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뒤에 계신 분들은 또 나름 불만이 있죠.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하려는 얘기는 이겁니다.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앞으로 이제 공무원이 되시려는 분들이 대부분일 테니까요. 공무원이 되시고 나면 이제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전 생각대로 나는 연금 많이 받고 이러니까 공무원이 되겠다. 1번 안 됩니다, 이제. 어떻게 개혁될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자, 그런데 하나는 있어요. 항상 이게 개혁이 된다고 하지만 국민연금보다는 유리하다. 이게 원래는 원칙이었어요. 국민연금보다는 유리하다.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국민연금하고 합병을 해버린 경우가 많죠. 네,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0년 뒤 얘기잖아요. 가끔 지식인에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연금 개혁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왜? 2, 30년 뒤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에서 2, 30년 미래를 본다? 알 수가 없죠. 법으로 2, 30년까지는 절대 개혁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지 않잖아요. 언제든지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면 손을 댈 수도 있는 거고요. 저항은 공무원들이 할 거니까 국민들이 절대 다수가 찬성해 버리면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왜? 국민 세금으로 충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또 많이 걷고 적게 주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가면. 대신에 국민연금보다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 지금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이유 중에 그냥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최고다. 왜? 연금 받고 철밥통이고 안 잘리고 이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2, 30년 동안에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예상이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과거 2, 30년 동안 그렇게 진행돼 온 거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각오를 하셔야 돼요. 각오하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개혁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개혁 일어나지 말라고만 빌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본인이 그렇게 개혁의 대상이 안 되게끔 뭔가 좀 방법을 써야 된다. 그리고 단순하게 그걸 이유로 공무원이 되겠다. 이거는 절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네, 많이 뽑을 때는 그런 위험성이 무조건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몇 년만 지나도 이 얘기가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공무원이 너무 많다. 공무원이 많다. 감축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과거에는 그냥 선배들이 얘기해 준 대로 이렇게 매뉴얼대로 이렇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마인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못 견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되고 이분들한테 뭘 해야 되고 친절하게 해야 되냐. 예, 업무란 게 공무원 업무란 게 그렇지 않은데 하루에도 전화를 몇십 통씩 받으면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제가 사기업에서 전화 받는 업무도 했었는데 전화 많이 오면 정말 힘듭니다. 이 전화 저 전화 다 받아야 되고요. 물어보는 거 똑같이 물어보고 또 답변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조금 짜증이 날 수가 있죠. 그런데 역시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그런 것들을 감수해야 되는 직업이다. 공무원의 소비자는 누구예요? 고객은 국민들이죠. 네, 주민들이고 국민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월급도 조금 주면서 이런 생각은 이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 들어갔잖아요. 알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감안을 하고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라도 생기면 이슈화가 되고 있다. 자, 과거에 추가 근무 수당 이런 거 가지고 많이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감사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언론사에서 공개 정보 청구 같은 걸 많이 합니다. 해서 실제 구청 거 하나를 통틀어 가져가 갖고 다 비교해 보는 거예요. 기사를 만들고 싶으니까. 물론 이제 감시 역할도 있지만 기사를 만들고 싶어서. 근데 그게 그냥 진짜 청렴 결백해 가지고 안 걸리면 좋은데 걸린단 말이에요. 걸려서 1년치를 토해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주위에 감시의 눈들이 많아졌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전 같지 않습니다. 네, 감시하는 시민단체도 있고요. 요즘은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서류들을 다 줍니다. 서류 다 주면 그거 비교하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네, 비교해서 주로 그런 거죠. 출장 안 갔는데 사무실에 컴퓨터가 계속 접속 기록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출장 갔다 그런다. 물론 그거는 이제 내부를 뜯어보면 다른 사람이 또 컴퓨터를 만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감안 안 하죠. 기사는 그냥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 다시 다 반납을 받다거나 또 징계를 먹거나 형사고발도 했습니다. 형사고발도 해가지고 진행도 되고 있고요. 서울시에 있는 구청 몇 개는 벌써 다 소위 털렸다 그러죠. 이미 다 털렸어요. 인천광역시도 그렇고요. 다른 데는 기사가 안 나와서 그렇지 이미 다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또 나온 게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지만 추가 근무 수당을 손을 보겠다. 출장비, 그 다음에 야근 수당 같은 게. 야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 사람을 많이 뽑아주고 있는데 왜 야근을 하고 있냐? 그렇게 일이 많냐?
정말 일이 많냐 이런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일이 많으신 분들은 억울하죠 정말. 아니 내가 이렇게 일이 많아서 이렇게 했는데 실제 했는데 지문 찍거든요. 우리 저 야근할 때 지문 찍는데 그거를 또 어떤 데서는 지문 자체를 실리콘으로 만들어 가지고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나왔어요 기사에. 정말 깜짝 놀랄 짓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따져보면요. 우리가 야근 같은 거는 안 하는 게 좋죠. 당사자들도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예, 워라밸 최고인 공무원이 매일같이 야근을 한다면 누가 믿겠어요. 근데 실제 그렇게 합니다. 특히 시청 같은 데 가면 많이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인력을 늘려서 양을 줄여줘야 되는 문제지 이거를 추가 근무 수당을 뭐 가지고 뭐 컨트롤한다 이런 건 좀 잘못된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당장은 아니라도 앞으로 5, 6년 안에 지금 연구 용역을 들어갔다 그래요. 추가 근무 수당을 변경하는 연구 용역이 들어갔다고 인사혁신처 쪽에서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변경될 거예요, 분명히. 예. 그래서 또 이 얘기를 왜 하냐? 지금 과거의 영광을 가지고 미래를 선택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네. 어떤 분들 진짜 영악한 분들이 있어요. 나는 들어가면 초과 근무 수당 풀로 다 받고 해서 빨리 돈을 모아야 되겠다. 초과 근무 수당을 미리 들어가지도 않고 어떻게 다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갔는데 일이 없는데? 앉아서 공부하면서요? 그런 것들이 부정수급의 사례가 되는 거죠. 일부러 일을 안 하다가 야간 되면 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각오로 하시는 분들 잘못된 거예요. 예, 질문에도 그런 거 많이 나옵니다. 초과 근무 수당을 다 받았을 때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냐? 초과 근무를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다 받아요? 이런 생각 가지시고 시작하신다 그러면 절대 돈도 못 모으고요. 이 공무원이란 직업을 평생 직업으로 가질 수 없습니다. 결국 철밥통을 깨는 거는 철밥통의 당사자들이 되는 거예요. 네. 갈수록 더 감시와 견제는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공무원 헌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헌장. 네. 헌장에 보시면 청렴을 생활을 하고 이런 게 있죠. 뭐 다 그 안에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네. 위에 거는 어쨌든 공익을 우선시해라. 그 다음에 창의성과 전문성. 그게 적극 행정이란 부분이에요.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면 그만큼 보상을 해줍니다, 이제. 다양한 업무를 하니까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와요. 아이디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죠. 그게 이제 반영돼서 무슨 상도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으면 어, 승진도 빠르게 해주겠다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게 적극 행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청렴을 생활하자. 네, 청렴에는 아까 앞에까지 계속 얘기하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 본인 스스로도 내가 공무원에서 돈을 많이 벌겠다. 비리를 저질러서 많이 벌겠다. 이런 사람은 없겠지만 휘말릴 수 있습니다. 절대 휘말리지 않도록. 그래서 김영란법이란 것도 만들어졌고 여러 가지 통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는 사회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공무원은 월급이 작으니까 이런 것도 뭐 약간은 허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과거 시대에 그런 게 있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절대. 지금은 어, 적은 가까이에 있어요. 누구예요? 이렇게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공무원이 안 됐을 때 항상 공무원을 보는 시각은 좋지는 않습니다. 네, 좋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하나라도 잘못되면 아유 내가 공무원 시험 돼서 합격했어야 되는데 이런 애들이 합격돼서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어마어마한 이제 수준이 됐다. 그리고 공무원만큼은 청년 결백해라 하는 게 사회적 인식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다시 잡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공무원이신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고 반드시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네,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네,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영원한 철밥통이란 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몇 달 전만 해도 성과급제, 네, 성과급제로 바꾸겠다 해가지고 또 한 번 한바탕 했어요. 근데 그것도 연구 용역을 넣은 거다. 이렇게 돼서 그러면 연봉제로 바뀌냐 막 이런 식으로까지 나왔거든요. 예, 연봉제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연봉이 안 맞으면 또 그만둬야 되고 성과 못 낸 사람은 급여가 오르지 않고 이런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호봉제를 폐지하겠다. 자, 이런 얘기들을 지금 분위기를 사실은 띄우는 겁니다. 어떤 걸로?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범죄나 이런 부정부패 사례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저지르면 안 됩니다. 이제 똘똘 뭉쳐서 저항할 게 아니라 개인별로 변경을 해서 이런 빌미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공무원들 편입니다. 어쨌든 간에. 공무원 편이라는 거는 그런 부정부패를 뭐 감추고 이런 게 아니고요. 어,
헌신하는 부분들은 헌신하고 그다음에 부조리한 부분들은 좀 바꾸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개인별로 공무원 개인들 그다음 공무원 시험 해서 합격하시는 분들이 좀 바꿔야 될 시대가 온 거 아니냐. 근데 지나치게 우리가 이런 것들 혜택 받는 것들을 지나치게 축소한다라는 거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네. 받던 거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서로 합의되는 상황에서 끝나야 된다 하는 게 제 얘기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시민사회 많이 나올 거예요. 나올 때마다 흔들리지 마시고 어쨌든 공무원이 최고의 직업이란 거는 지금 시대의 얘기고 과거 시대의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되고 나서 네, 공무원이 되고 나서 생각할 문제라 네, 안 됐는데 뭐 최고든 아니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생활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